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고을 찢어지게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매일 밤 아이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훌쩍 중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점점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할 때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꺼리고 헛구역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내는 빠르게 부엌에서 마당으로 나와 심호흡을 했답니다. 아내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달에 달거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서방한테 아이가 생긴 것 같다며 둘은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어느 날 밤, 그 밤은 비가 억수로 내리고 산모의 신음소리도 천둥소리에 묻힐 정도로 그날 밤이 유독 요란했답니다. 서방은 옆집 산파를 부르고 부엌에 가 따뜻한 물을 준비해 놓고 아들이 태어나길 바라며 미역국도 준비해 놓았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비와 번개, 천둥이 잦아지고 동이 틀 무렵 방에서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 마을로 퍼져나갔답니다. 산파는 아기를 받아 따뜻한 물에 씻기며 더듬더듬 아기의 밑을 만져보았죠. 헌데 할매 손에는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아이고 딸이네 그려. 늦둥이로 나오면서 큼직한 것 하나 달고 나오면 좀 좋아? 미역국 많이 먹게. 몸 따뜻하게 하고. 할매, 고마워요. 그리고 할매는 방을 나갔습니다. 밖에 있던 서방은 딸이라는 소리에 실망하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답니다. 늦게 낳은 자식 아들이면 좀 좋아? 아이고 내 팔자야. 아내는 서방이 말하는 소리에 너무 속상했지만 자신한테 와준 아기가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아기가 울어 기저귀를 갈아주려는데 아내는 아무리 봐도 딸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하여 고개를 숙여 밑을 보니 아기의 물건이 함몰되어 깊숙한 곳에 쏙 들어가 있지 뭡니까? 꼭 거북이 얼굴이 등 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요. 아내는 서방을 불러 아들이라고 소리치며 얘기했답니다. 서방도 다시 확인하고 나서야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좋기는 했지만 아무리 거시기를 꺼내려 해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서방은 속으로 생각했죠. 아들이면 뭐야? 저래 가지고 남자 구실이나 하겠어. 아이고 내 팔자야. 서방이라는 사람은 아이 이름을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밭으로 일하러 갔답니다. 아내는 아들의 이름을 웅이라 지어주고는 웃으며 말하였죠. 웅아, 나한테 와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보드라운 볼을 어루만져 주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웅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웅이는 말도 잘하고 눈치도 빨라 어디에 가도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았죠. 마루에 앉아있던 웅이 아비는 웅이를 보며 생각했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 농사일도 힘들고 일을 해도 빚만 늘어나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먼. 마루에 앉아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담 너머로 어떤 아비가 우는 아들을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웅이 아비는 궁금하여 물어보았죠. 애가 울면 쫓가 달래서 데리고 가야지. 왜 이리 끌고만 가시는 거요? 달래면 도망가는디 어찌하노 빨리 골에 들어가야 하는디 큰일이구먼. 왜? 아이가 무슨 일로 거래 가는 거요? 골에서 내시 구한다고 했구먼. 이제 그만 말 시키게 정신 시끄러운 게. 웅이 아비는 씩 웃으며 남자 구실도 못할 것 같은 웅이를 내시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내시만 되면 그 돈으로 밥 먹고 사는 것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웅이 아비는 웅이 어미한테 말했습니다. 내일 웅이 거래 넣을 것이요. 남자 구실도 못할 것 데리고 있으면 뭐 할 거요? 자네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게 무슨 말이요? 웅이를 거래 내시로 보낸다는 얘기요? 말 길은 알아듣네. 이제 나도 늙어서 일도 못하겠고 저 만치 키웠으니 아들 덕 좀 봐야지. 웅이 어미는 통곡을 하면서 아니 된다며 방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웅이 아비는 시끄럽다고 방문을 발로 차고 나가버렸죠. 그때 부엌에 있던 웅이는 부모님의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답니다. 내가 내시가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구나. 웅이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싫었고 매일 큰 소리를 치는 아비도 싫었고 더 싫었던 것은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웅이가 아비와 궐에 들어가게 되었죠. 웅이는 돈을 벌 수 있어 좋았지만 어머니를 떠나 사는 것은 무엇보다 싫었답니다. 웅이는 능력 없는 아비가 너무 싫었기에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웅이가 궐에 들어가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내시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 거세를 하고 나서야 내시로 인정을 해줬답니다. 웅이는 머리가 영리하여 시험을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웅이의 물건은 없었기에 거세할 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내시가 되었답니다. 웅이는 내시 일을 배우면서도 더 돈벌이가 되는 것이 없을까 찾았죠. 그리하여 내시와 궁녀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돈을 나름 벌고 있었답니다. 헌데 그걸로도 웅이는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웅이는 16살이 되었죠. 어느 날 밤, 웅이는 자려고 이불에 누웠는데 밑에서 무언가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그리고는 우뚝 선 것이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웅이 자신의 물건이 묵직하게 잡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웅이는 자신의 물건과 처음 대면한 것이다 보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웅이는 자신의 물건을 아무도 모르게 간직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좀 늦은 밤, 웅이가 처소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희미하게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웅이는 궁금하여 그 소리를 따라 가보니 궐끝 귀신 나온다고 누구도 발길을 하지 않는 작은 궁이었답니다. 웅이가 가까이 갈수록 여자의 신음소리는 짙어만 갔습니다. 웅이는 방문 틈 사이로 안을 보니 내시와 궁녀가 서로 안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웅이 물건이 거북이 등껍질에서 얼굴을 내밀듯 쑥 나왔답니다. 웅이는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궁녀를 뺏을 것 같아 빨리 뒤 돌아 처소로 뛰어갔죠. 웅이는 허겁지겁 방에 들어간 후 같이 방을 쓰는 내시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귀신 나온다고 가지 말라고 했던 궁에서 내시와 궁녀하고 같이 있던데 너 알고 있냐? 너도 봤구나. 그 넷이 덕배는 궁녀 사이에서 유명한데 완전 거세가 되지 않아 물건이 살아났다지. 덕배는 궁녀들이 돈 다발 가져와서 집 사고 밭 사고 이번에는 논도 샀다지 아마. 웅이는 순간 이것이다 싶었죠. 그 다음 날 웅이는 굶주리고 있는 궁녀를 찾아 매일 밤 궁녀들을 자지러지게 만들어 주었고 소리 없는 소문이 궁녀들 사이에서 퍼져갔습니다. 오그리하여 웅이는 1년도 되지 않아 기와집, 논 그리고 밭을 사서 어머니 이름으로 선물을 했답니다. 웅이 아비는 일하지 않고도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어 좋았지만 어머니는 웅이가 보고 싶어 매일 밤 울며 자꾸만 수척해졌던 거죠. 웅이는 오랫동안 돈을 벌려면 뒷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조상궁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허나 제조상궁의 위험은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어 왕을 모시는 상선도 최대한 피하고 싶은 존재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웅이는 제조상궁도 여인이라고 자기 암시를 하며 제조상궁의 신체 약점을 찾기 위해 먼 곳에서 지켜봤지만 도저히 여인으로 보이지 않고 장군으로 보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웅이는 제조상궁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알아냈던 거죠. 바람이 살살 부는 어느 날 왕과 산보를 하며 연못가 버들나무 아래 멈춰 서 있었는데 버들잎 한 잎이 바람에 실려 제조상궁의 뒷목을 스치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웅이는 보았답니다. 제조상궁이 미세하게 파르르 떠는 몸짓을요. 그 여름날 밤 웅이는 눈 딱 감고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제조상궁이 지나가는 길모퉁이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은 비바람과 천둥 번개로 여인의 신음소리가 자지러진다고 해도 안심되는 밤이었죠. 웅이는 제조상궁이 다니는 길모퉁이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제조상궁이 혼자 걸어오는 것이 보여 웅이는 준비를 하고 제조상궁이 길모퉁이를 돌 때 웅이도 맞춰 길모퉁이를 돌며 제조상궁과 마주쳤죠. 그 찰나 웅이는 제조상궁의 목덜미에 손으로 살짝 스쳤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제조상궁이 야릇한 신음소리를 내며 땅바닥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웅이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몹시 당황을 했고 제조상궁을 부추겨 일으켰죠. 그리고 웅이는 이제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헌데 어라 이건 뭐지?
제조 상궁이 나를 보고는 몸을 베베꼬네. 오호, 먹혔구나. 웅이는 제조상궁을 번쩍 안고 제조상궁의 처소로 빠르게 갔답니다. 제조상궁의 처소는 궁녀들 방과 많이 떨어져 있는 독채여서 안성맞춤이었죠. 그렇게 하룻밤을 보낸 웅이는 제조상궁의 뒷배를 업고 매일 밤 거침없이 궁녀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웅이는 궁녀들 사이에서는 밤의 왕으로 불러졌답니다. 그렇게 웅이는 왕도 모르게 왕을 보필하며 궁녀들의 불만을 풀어주니 권한이 활기로 넘쳐 흘렸습니다. 웅이는 돈을 많이 버는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하며 한가해진 시간에 틈을 타 산보를 즐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웅이 눈에 하늘거리는 천 사이로 한 명의 궁녀가 보였습니다. 웅이는 좀 더 가까이 가보니 자신이 모르는 궁녀였죠. 웅이는 궐에 자신이 모르는 궁녀가 있다는 것이 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금방 꼬시면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하여 그 궁녀의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 거리에서 걷기만 해도 무슨 반응이라도 보였는데 이 궁녀한테서는 어떠한 반응이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웅이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웅이의 자존심에 금이 갔기에 웅이는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이후로 웅이는 그 궁녀의 모든 것을 알아본 후 기필코 넘어뜨릴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궁녀의 이름은 아진이었습니다. 나이는 17살, 아버지의 노름빚으로 팔려왔지만 노름빚을 갚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궁녀는 아니었던 거죠. 아진의 어머니는 웅이 어머니처럼 착하셨고 남동생은 병에 걸려 거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웅이는 나름 궁녀가 아니면 자신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금이 간 자존심을 달랬답니다. 그리고는 아진이도 자신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이 드니 나름 동지애가 생겼던 거죠. 헌데 웅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 아진이는 웅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웅이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한 거였답니다. 웅이는 아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한 번 찍은 여인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아진이 주변을 굶주린 늑대가 되어 맴돌았던 거죠.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웅이는 어김없이 아진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바람에 살랑살랑 날리는 천을 바라보고 있던 아진이가 갑자기 고개를 웅이한테 휙 돌리고는 웅이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웅이는 생각지도 못한 아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얼음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웅이는 아진의 눈과 처음으로 마주쳤는데 아진의 눈은 사슴 눈처럼 맑고 촉촉했으며 그리고 깊었죠. 그때 웅이의 귀에서는 아름다운 종소리가 딸랑딸랑 들려왔답니다. 아진이는 웅이가 매일 같이 자신의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 꼴 보기 싫어 한마디 하려고 눈을 마주친 것인데 웅이가 꼼짝도 하지 않고 넋 빠진 사람처럼 서 있어 더 꼴 보기 싫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오시지요. 저는 내시님이 생각하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웅이는 아진이의 목소리도 선녀의 목소리로 들렸답니다. 웅이는 아진의 눈을 본 이후부터는 웅이의 물건이 거북이 등껍질에 쏙 들어가 통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궁녀들의 불만이 쌓여갔으며 활기찼던 궐한 분위기가 어둠으로 휩싸여갔죠. 웅이는 아진이의 맑은 눈을 본 후 상사병에 걸렸던 거였답니다. 웅이는 아진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쓰러지는 아진이 집을 아담한 기와집으로 옮겨주었고 또한 곳간에 쌀과 곡식들로 가득 채워놓았답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밭과 논도 사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죠. 남동생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제일 유능한 의원을 모셔 치료를 받게 하여 아진이 동생도 건강을 찾게 되었답니다. 헌데 마지막 아진이의 아버지의 노름빚도 갚아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진이를 궐에서 볼 수 없으니 그것만 남겨놨죠. 그러던 어느 날 웅이는 아진의 집을 살피고 궐에 들어가려는데 그동안 돈만 보내고 한 번도 찾아뵙지 않은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님 댁 담 너머로 집안을 살펴보니 어머니는 마루에 힘없이 앉아 계셨고 아버지는 홍시감이 잘 익었다며 어머니한테 먹여주고 있었답니다. 대봉이 잘 익었어. 자, 먹어봐. 당신이나 드시구려.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먹으면 밥맛도 좋아질 거요. 홍시감 좋아했잖아. 어여.
어머니는 홍시를 한 입 먹고는 맛있다며 웃으셨습니다. 웅이는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니 당장이라도 어머니한테 달려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살아온 삶을 생각하니 어머니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어머니가 웅이가 서 있는 담 쪽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요? 웅이냐? 웅이야, 어서 어미한테 오너라. 우리 아들 보고 싶구나. 어머니는 웅이를 부르며 슬피 울었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거래 있겠지. 웅이가 여기에 있겠나? 독한 녀석 거래 들어간 지 7년이 지났는데 한 번을 집에 오지도 않고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게지. 웅이는 깜짝 놀라 담 밑으로 몸을 숨기고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웅이는 자신이 살아온 삶은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아진을 통해 알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녹아내렸고 탐욕스러운 자신의 마음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웅이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늙어 살 집과 농과 밭을 빼고는 다 청산을 하여 궁녀와 내시들 중 어렵게 사는 집이 있으면 도와주었답니다. 그동안 웅이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던 궁녀들이 웅이의 선행을 듣고 다시 웅이를 궁녀들 사이에서 착한 왕으로 불려지게 되었죠. 아진이는 웅이가 자신의 집을 도와주고 동생 병도 고쳐줘서 고맙기는 했지만 다 속셈이 있어서 그런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속셈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는데 궁녀들과 내시들도 도와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웅이를 다시 보게 되었죠. 아진이는 웅이의 도움을 받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내시부에서 웅이가 왕의 여인을 건드렸다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사실이 맞는다면 웅이는 꼼짝없이 차명을 모면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내시와 궁녀 사이에 돌고 있었답니다. 내시와 궁녀 그리고 상선과 최고상궁까지도 웅이를 살리고자 노력을 해보았지만 왕의 여인을 건드린 것은 대역죄이므로 모든 내시와 궁녀들은 웅이를 걱정하면서 불쌍하게 여겼답니다. 한편 아진이는 이 사실을 알고 웅이를 찾아갔습니다. 헌데 웅이가 자꾸 아진이를 피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진은 웅이가 자신을 자꾸 피하는 것 같아 가까이에 가지는 않고 좀 떨어진 곳에서 말을 했습니다. 밥은 잘 드시고 계시는 건가요? 얼굴을 보니 많이 상해 보입니다. 저희 가족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때 웅이가 살짝 아진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아진이는 웅이의 눈빛을 보았답니다. 웅의 눈빛은 삶의 희망을 다 잃고 더 이상 살아갈 의지가 없어 보였죠. 아진은 웅이의 눈빛을 보니 어떻게든 웅이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이곳에 혼자 있으신가요? 그냥 돌아가시오. 나를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시오. 어차피 죽을 목숨. 웅이는 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하라는 건가요? 그건 은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요. 웅이는 고개를 숙이며 머리를 움켜잡고는 괴로워했답니다. 제발 저를 혼자 놔두시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웅이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는데 웅이 바로 눈앞에 그녀가 맑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웅이는 그녀의 맑은 눈을 외면할 수가 없어 한참을 바라보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나 거래서 도망가고 싶소. 그 한마디 남기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던 거죠. 아진이는 웅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생각을 했답니다. 제가 웅이의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아진이는 웅이의 손목을 잡고 어딘가로 뛰기 시작했답니다. 웅이는 그녀가 손목을 잡아주는 순간 답답한 가슴이 조금씩 풀리며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진이는 귀신이 나온다는 그 궁으로 가더니 웅이의 내시 옷을 벗겼답니다. 웅이는 아진이도 나의 그것을 원하는가 하고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헌데 아진이가 웅이의 등짝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조용히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속옷 저고리와 바지만 빼고 구석에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담을 찾아 넘어가려는데 아진이의 짧은 다리로는 어림도 없었죠. 웅이는 아진이를 들어올려 담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아진이는 담 위에서 웅이한테 손을 내밀며 빨리 손을 잡고 올라오라는 눈짓을 했답니다.
웅이는 궐과 자유를 담아나 끼고 주춤거렸죠. 헌데 순간 자유가 그리웠습니다. 웅이는 아진이가 내민 손을 잡고 단숨에 담으로 올라갔답니다. 웅이는 설렜습니다. 이 담을 넘으면 자유를 찾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둘은 담을 넘어 자유를 향하여 뛰어갔답니다. 웅이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유와 설렘을 만끽하며 달리다가 숨이 차서 아진이와 웅이는 잠시 멈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웅이와 아진이의 얼굴에 검은 보자기가 씌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웅이는 걸렸다고 생각했고 아진이만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말을 하였답니다. 아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무작정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웅이와 아진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던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 웅이는 서서히 정신이 들었죠. 그리고는 웅이는 무조건 빌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만 죽여주십시오, 제발. 웅이는 아진이를 최대한 자신 뒤에 숨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부스럭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가 가까이 걸어오는 것이 들렸답니다. 웅이는 숨을 죽이고 몸을 움츠리고 있었죠. 내 죄를 알고 있는 게냐? 네, 알고 말고요. 1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요. 그런데 아진이는 아닙니다. 제가 끌고 온 것입니다요. 웅이는 아진이 살려달라며 펑펑 울었습니다. 아진이는 의식에서 돌아와 웅이가 애원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답니다. 헌데 살려달라는 말에 아진이도 그동안 살아온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니었기에 나를 위해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과 같이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소리 없이 울었죠. 그리고 웅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면 더 빨리 만나 조금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답니다. 아진이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 죽기 전에 이 말은 웅이한테 꼭 해주고 싶었답니다. 아진이는 일어나 앉아 더듬더듬 웅이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웅이는 울다가 아진이가 뒤에서 앉는 순간 울음을 멈췄죠. 아진이는 조용해진 틈을 타 웅이의 귀에 말을 했답니다. 웅아, 다음 생에는 나와 함께 살자. 내 낭군이 되어서 알았지? 웅이는 그렇게 말해주는 아진이를 소중하게 그리고 아깝다는 듯이 뒤를 돌아 꼭 안았습니다. 아진아, 내가 너까지 죽게 만들었구나. 아니야, 내 삶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어. 너를 만나 이 세상에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니까 설레더라. 내가 빨리 너의 마음을 받아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미련했어. 아진과 웅이는 다음 생을 기약하고 나니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았답니다. 둘은 얼싸안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더욱 더 초조하기도 했죠. 죽기 전 할 말도 다 했고 다음 생도 기약했으니 죽을 시점은 지금인데 아니 한참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새소리와 물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 사람의 인기척은 조금도 들리지 않았죠. 웅이는 용기를 내어 검은 보자기를 머리에서 벗고 달빛에 의지하여 주변을 보았답니다. 사람이 없어, 아진아. 어떻게 된 거지? 웅이가 더듬더듬 주변을 만져보니 중간 크기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보따리에는 사내 옷과 여인 옷이 있었고 돈과 폐물 그리고 서찰이 있었죠. 두 사람은 우선 안전한 곳으로 주변을 살피며 이동을 했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동이 트고 웅이는 서찰을 꺼내 읽었습니다. 상선나리와 제조 상공이 남긴 글이었답니다. 웅이와 아진은 이제 죽은 사람일세. 그러니 이제는 그 이름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이네. 그 이름이 이곳에 들려오는 순간 둘은 다시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야. 이 말 명심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힘은 여기까지일세. 자네 목숨은 여러 사람이 구한 것이니 허튼 짓 하지 말고 바르게 잘 살아야 할 것이야. 두 번 다시는 보지 말세. 웅이와 아진이는 서로 끌어안고 자신들을 살려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동구와 봉선이란 이름으로 살았으며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먼 지방으로 내려가 이남 이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실수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며 그것을 토대로 현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되짚고 결코 잊지 않을 깊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회고와 반성이
우리를 더욱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되짚으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닐까요? 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